하다가 끊겨버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 빙하시추물 연구까지 봤었는데 쌤이 하나 설명하려다가 하지 못한 부분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18호는 온난할 때 그나마 증발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온난한 환경에서는 이 산소 동위 원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근데 이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 중에 유공충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유공충. 구멍이 있는 벌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친구의 껍데기, 이 친구의 껍데기는 이 바닷물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이렇게. 그럼 바닷물에 있던 18호가 바깥으로 많이 나갔죠. 그럼 상대적으로 물속에는 18호가 적게 있을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원래 여기 바닷속에 있던 18호가 따뜻해지면서 증발을 한 거니까, 기존에 물속에 있던 18호가 바깥으로 많이 나간 거니까 물속에 18호는 줄어들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줄어들면 이 유공충 껍데기에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얘 껍데기에도 산소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유공충 껍데기에 18호도 같이 덩달아 줄어들겠죠. 그래서 쌤이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18호랑 물속에 있는 18호랑은 서로 반대다. 온난한 환경일 때 대기 중에는 18호가 많이 존재하지만 물속에는 반대로 적게 존재한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유공충 껍데기다. 유공충 화석이다. 유공충 껍데기다. 이런 것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면 빙하 18호랑 유공충 화석의 18호는 서로 반비례다라는 것. 한 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글씨 잘 보입니까? 그나마 잘 보이네. 알겠죠? 좀 갑갑해서 좀 요것 좀 요 정도만 내리고 할게요. 그다음 넘어가면 오래돼서 또 안 되죠. 큰일 났다. 넘어가면 지층의 퇴적물, 이것도 다 배웠던 거예요. 다. 꽃가루 화석 알고 있죠? 꽃가루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온난한 환경일 때는 물이 왜 이렇게 많노? 꽃가루 화석에 물이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여기까지 보입니까? 여기까지 보이네. 온난일 때는 화렵수가 있죠. 화렵수. 온난한 환경에서는 화렵수가 잘 자란다. 한랭한 환경에서는요, 침엽수. 이 아이들도 나무기 때문에 꽃가루를 바깥으로 내보낼 거란 말이죠. 이때 온난한 환경일 때는 화렵수의 꽃가루가 많을 거고, 한랭한 환경일 때는 침엽수의 꽃가루가 많을 거죠. 그럼 지층을 딱 봤을 때, 꽃가루를 분석했을 때, 이 시기에는 화렵수의 꽃가루가 되게 많네. 그 말은 온난한 환경이었겠구나. 이때는 침엽수의 꽃가루가 되게 많네. 한랭한 환경이었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된다고요. 화석의 산소 동위 원소비는 아까 했습니다. 산소 동위 원소는 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동위 원소 18O랑 16O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높으면 온난한 환경, 낮으면 한랭한 환경. 여기까지는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물체의 성장률 기록.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잘 지어지긴 하는데. 생물체에도 과거의 기후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게 돼요. 대표적인 게 나이테죠. 우리 나이테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 나온다 이제. 큰일 났다. 물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좀 나오네요. 나이테는 나무가 이제 자랄 때마다 그 단면에 보면 이렇게 나이테가 슝슝슝슝슝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온난한 환경일 때는 간격이 좀 멀죠. 반대로 추운 환경일 때는 간격이 좀 좁아요. 잘 보입니까? 그래서 나이테의 사이의 폭과 밀도를 측정하면, 망했다 이거. 폭과 밀도를 측정하면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산호도 마찬가지예요. 산호는 하루에 하나씩 성장선을 만들어요. 하루.
하루 이렇게 성장선을 만들어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나이트처럼 온난한 환경일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더 빨리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산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장률을 조사하면 과거의 수온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생물체를 통해서도 과거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 하나 필기할게요. 공간이 이쪽이 좀 더 낫겠죠? 여기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만 딱 체크해 놓을게요. 석회동굴을 적어 놓읍시다. 석회동굴 가보면 이런 구조 있어요. 여기 사람이 딱 서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석회동굴이라고 하면 요 위에서 자라는 얘가 종유석, 다 알고 있죠? 종유석. 이쪽에 바닥에서 자라는 애가 석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석회암이 녹아있는 물이 밑으로 똑똑똑 떨어지면서 종유석도 성장하고 석순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둘이 결국 만났을 때를 우리가 석주라고 표현합니다. 석주. 이런 석회동물에 갔을 때, 석회동물은 대부분 석회라고 적혀놓은 거 보니까 석회암인 CaCO3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석회암은 대부분. 이때 이 C를 통해서 14C와 12C 분포를 통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고요. 절대 연령. 이 O에서 18O와 16O를 통해서 그 당시의 기온, 기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와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석회동굴에 가게 되면 CaCO3, 이 석회암 한 개만 똑 떼와가지고 CaCO3에 들어있는 탄소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 비율 측정해서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 한참 전에 절대 연령 할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 이 O3에 있는 이 O를 가지고 18O랑 16O의 비율을 조사한 다음에 기온과 기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석회동굴에 가면 석회동굴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기온은 어땠고 기후는 어땠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석회동굴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여기까지가 그 끝이었고요. 이제 다음 단원인 지질시대 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오늘 지질시대 단원 조금 하고 뒤에 마저 하고 좀 빨리 맞춰볼게요. 한번. 또 안 믿기죠? 딱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마칠게요. 개꿀이죠. 한 15분 안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구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질시대란 지구 나이가 약 46억 살이에요. 지구 나이가 약 46억 살.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전부 다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지질시대를 구분하기를 크게 나누면 대, 누대, 대, 기, 세로 구분할 수 있어요. 누대, 대, 기, 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안에, 대전광역시 안에, 동구 안에, 우송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자양동 안에 뭐 우송고등학교 이렇게 잘게 쪼개나가죠. 가장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점점 쪼개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때 구분하기를 크게 누대로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다시 또 대로 구분하고 그 다음 이 대를 다시 또 기를 구분하고 요 과정을 외우고 있으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 뭐 과거에 있었던 나라부터 지금까지 보면 뭐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 있었고 통일신라, 그다음 뭐 고려, 조선, 대한제국 뭐 이렇게 가죠.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배워서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지구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 분류해보면 현생 누대와 선캄브레 시대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쌤, 누대로 먼저 나눠야 된다면서요. 왜 선캄브레 시대라는 게 먼저 나와요? 왜 그랬냐면 고생대 처음에 보면 여기 글씨 보이죠? 고생대 요 밑에 보면 캄브리아기라는 기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가 끝인 줄 알았죠. 그 전에는 물론 나이가 있겠지만 그 전에도 기록들이 있겠지만 과학자들이 아직 실력이 잘,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 안 해 있어서 이 다음 이 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캄브리아기 이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먼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놓고 나중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누대로 다시 나눠야 되겠구나 해서 현생 누대와
원생누대, 시생누대 이렇게 세 가지의 누대로 나누게 돼요. 오케이? 이때 근데 중요한 게 이 원생누대와 시생누대를 합해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 이만큼이 지시대의 약 88%를 차지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성캄브리아 시대, 즉 원생누대와 시생누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이제 원생, 시생과 현생으로 나뉘었어요. 다시 이 누대는 다시 또 대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현생 누대가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시작 연령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 신생대는 6,600만 년 전.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냐 물었어. 2592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외우는 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외우고 있으면 좋다.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도 다시 나눠집니다. 기로서.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른기 총 6가지의 기로 나눠지고요.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눠지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생대가 6개로 제일 많죠. 이 기들도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짜증나죠. 암기가 좀 필요한 과목이면 필요한 파트이긴 해요. 외우는 방법은 일단 앞글자로 먼저 따서 외워봅시다. 캄, 오, 실, 대, 석, 패 적어보면 캄, 오, 실, 대, 석, 패 이렇게 외우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외우려면 캄 부르는 거죠. 캄 하고 부르는 거죠. 캄 오실 때 캄 하고 오실 때 석패 돌 좀 때려주세요. 석패 돌 좀 때려주세요. 캄 오실 때 석패 됐습니까? 캄 오실 때 석패 캄 오실 때 석패 캄 오실 때 석패 이렇게 6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 쥐, 백 뭐 쥐라기는 공룡들 많이 살았으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고 트쥐백. 그러니까 요 캄 오실 때 석패 안 속하는 거는 나머지라고 보면 되겠죠. 신생대는 진짜 신생대답게 말들이 되게 세련돼 있어요. 네오, 오케이, 팔레오, 뭐 세련되죠? 팔레오, 네오, 제4기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 하고요. 13분 컷했죠. 굉장히 빨리 끝냈죠. 대신 다음 시간에 조금 길어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